1번 문제. 이거는 전형적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입니다. 얘들아, 문제를 읽고 어떤 느낌이 들어? 얘들아, 서탄과 공차를 둘 다 주면은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뭐 할까 주로 문제에서? 둘 중에 하나를 안 줄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안 주고 문제에서 스타트를 할 거예요. 그냥 이거 있는데 이런 게 있어. 몇치게 이런 느낌으로 끝납니다. 자, 첫 번째 얘들아, 첫 번째 대꾸는 어떻게 됩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2라고 줬다는 겁니다. 일단 알파벳을 번역하자. 공차는 뭐로 읽자? D라고 읽을 거야. 그럼 D가 마이너스 2 수열인가 보네 하면서 문제를 읽으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 그런 등차 수열 AN에서 일부분, 얘들아 일부분이다. A5를 꺼내봤더니 마이너스 5가 된대. 꺼내온 거예요. 숫자 하나에. 그때 뭐 하래? 몇 번째에서 AK가 마이너스 41을 뱉어낼까? 그러니까 퀴즈처럼 읽으시면 돼요. 이게 몇이게? 그럼 몇이게? 자, 어떤 숫자에서 마이너스 41을 뱉어내는가? 라는 질문인 겁니다. 괜찮습니까? 물론 등차 수열이 있을 때 문제에서 등차 수열이 써 있어요. 공차가 마이너스인 등차 수열에서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등차 수열에서 이런 게 주어져 있다. AK는 마이너스 41이 될 때는 뭐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등차 수열의 공차라도 주어져 있잖아. 그럼 뭐 하면 돼? 일반항을 부분 작성한다. 얘들아, 일반항을 부분 작성해도 될까? 부분 작성해보자. 그냥 보자마자 아싸! 일반항 AN을 적는 거예요. 외워놨으니까. 해볼까요? 어떻게 돼요? 저 안 죽었어요. 미리 안 죽었어요. 구성원을 보세요. A 더하기 N-1이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A는 안 줬죠? 첫항 안 줬잖아. 문제 써있어. 첫항 몇 층에서 안 써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 하자? 그냥 쓰면 돼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부분 작성. 몰라요! A 더하기 N-1 D인데 D는 문제 줬죠? 문제에서 줬나요? 마이너스 1 줬죠. 오케이? 자, 그러면 등차 수열 일반 공식을 A 더하기 N-1 D라고 읽고 대입하면은 식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빨리 식 정리해주세요. 전개한 다음에 알파벳 순서, 그러니까 내림차순 정리해봐요. 그러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a 플러스 9처럼 보입니까? 그럼 이게 등차 수열의 부분 작성이야. 일반항을 부분 작성했어. 그냥 뭐 하면 돼요? 이 식 위에 올려놓고 주어진 것을 바라보는 거야. 뭘 줬죠? A5, 즉 아래 첨자. 이 아래쪽에 작은 첨자가 첨자야. 5로 바뀌었잖아.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대입하는 소리죠. 아니 그냥 얘네다 5를 넣으시고요. 그럼 얘들아 5 넣어보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A5는 얻어진다? 5를 집어넣은 상태. 그러면 5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빨리. 마이너스 10 플러스 A 플러스 2인가요? 그게 등장한 수요. 그때 등장한 어떤 수? 마이너스 5가 된다라고 연결하면 말이 될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 뭐 하면 됩니까? A를 찾아. 몇 나오냐 이거? 마파를 넘기면 되니까. 왜? 예? 저 문제 잘못 썼네. 아니요. 마팔을 이해하면 플러스 8. 3 나오죠? 그러면 첫 항까지 얻고 나서 뭐 하면 돼? 다시 되돌아가면 돼. 되돌아가면 원래식으로. 여기다가 붙이면 일반항 완전 작성이 있어요. A에는 마이너스 2n에다가 A가 3으로 결정됐으니까 3 더하기 2에서 5로 완성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럼 일반항 완성한다면 뭐 하면 됩니까? 구하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AK가 마이너스 41을 뱉어낸다. 그럼 이거는 그냥 아래 첨자가 몇이야? 아래 첨자가 K예요. 문자 K. 그럼 K를 대입합시다. 오케이? 그럼 K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K 플러스 5가 될 때 등장하는 거죠. 문제에서 등장한 어떤 수가 될 때? 마이너스 41이 될 때. 대사님, 그러면 이 결과는 몇일 때야? 1차 방정식이요. 이해하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41을 뱉어낼 때 K는 23일 때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23번째를 쭉 나열하다 보면 마이너스 41이 있겠구나라고 예측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작성한 후 수치 대입법 적당한 수를 넣어서 비교한다. 오케이? 이해합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등차 수열 문제는 최대한 내가 많이 풀어줄 건데 최대한 풀어줄게. 1번 끝났고 정답 몇 쳤어요? 23. 2번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들아 2번은 뭔 의미를 가질까? 바로 아래 문제 할게. 등차 수열 AN이 2 있다. 근데 주어진 관계식이 뭐야? 대하여. 관계식
어떻게 해요? 길죠? 그대로 도와주세요.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빼기 A3 더하기 A4 마플이네요. 마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이너스 29번째 30번째 처리하면 90이 된다를 해석해 볼 거예요. 그렇습니까? 혹시 이거 의미 알겠나요? 자, 수열은 공식에 노예가 되는 것보다 일단 의미를 먼저 아시면 쉽게 풀려요. 문제에서 어떤 허락을 해줬지? 야, 등차 수열 AN이야. 간격이 일정해.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이야. 근데 이거 빼고 더하고 더했더니 90 메꿔진다. 이거 해석할 수 있겠니? 해석 가능합니까? 그쵸? 해석 가능합니까? 선생님 저 일반항을 작성할게요. AN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요. 이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문제에서 공차도 안 줬고 차탄도 안 줬는데 너무 아는 게 없어요. 일반항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근데 이거 의미가 있어. 얘들아, 한번 이거 2개씩 끊어보면 어떻게 돼요? 전체에 2개씩 끊어봐. 이거의 의미가 뭐죠? 자.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뺀 거예요. 수열이 나열되고 있어요. 두 번째 등장한 수를 빼겠다. 첫 번째 한만큼으로. 그럼 얘는 그냥 공차죠. D 맞나요? 뺐으니까 일정한 차이, 간격이 공차 D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습니까? 얘는 뭐죠? 세 번째 항의 마이너스를 다음 항과 더하면 순서를 바꿔서 읽으면 A4 빼기 A3인 거니까 얘도 공차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일정한 수, 몇인지는 모르지만 D라고 줄게요. 이해됐어요? 그럼 지금 D D가 반복되겠죠. 몇 개씩? 마지막까지 끊으면 이것도 D예요. 29번째, 30번째 차이가 공차 1패예요. D겠죠. 그럼 공차가 몇 번 더해질까요? 15개. 15 D겠죠. 이것도 해석하면 끝나는 거라고. 공차를 의미하는 거죠. 뺀 거니까. 뺀 거. 공차가 15개 쌓였을 때 90이 된다는 소리. 그럼 나누기 10하면 답이다. 지금 몇일까요? 15로 나누는 수. 6 하시면 됩니다. 자, 공차를 돌려서 말하는 거죠. 등차 수열이 있는데 이거의 의미가 뭐게? 두 수를 뺀 거. 차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공차. 디디디디디 15개. 오케이? 이해됐어? 그래서 등차 수열은 공차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시면 돼요. 뺀 거. 이해됐니? 좋습니다. 3, 4, 5번은 6번까지는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유형으로 갈게요. 자, 유형 2번. 자, 유형 2번 뭐죠? 7번 문제긴 한데, 자, 이거는 공식의 노예가 됩시다. 이거는 공식의 노예가 같습니다. 왜냐면 얘들아, 문제에서 등차 수열 AN의 자기소개 한번 해보자. 그냥 등차 수열인데 주어진 단서가 각각이 아니라 합쳐진 것들의 관계야. 다시 등차 수열 A에 대해서 문제 써있는 게 뭐야? 첫 번째 A2 두 번째 등장한 수에다가 9번째 등장한 수를 더하면 25가 된대. 어떤 수열이지? 자, 그 다음은 A 5번째랑 11번째 함을 더해봤더니 40 정도가 된대. 그럼 이 두 가지를 되게 하는 등차 수열을 찾아라 라는 게 문제의 질문인 겁니다. 믿었습니까? 그럼 뭐 해야 될까? 여기부터는 일반항 공식의 노예가 됩시다. 자, 일반항 공식의 노예가 될게요. 이해됐습니까? 그냥 A를 A라고 주고요. D를 적어주세요. 첫 항을 A짜리, 공차를 D라고 바라볼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죠? 일반항 작성을 해보는 거죠. 자, A에는 어떻게 됩니까? 길게 A 더하기 N마 1D. 이렇습니까? 자, 등장한 모든 첨자를 대입합시다. 등장한 첨자요. 추요. 자, 일단 요거 더할 거긴 한데 각각을 일단 대입하고 더합시다. 그럼 A2는 뭐죠? 자, 지금 다들 자, A2요. 그냥 일반항 작성 후에 N을 대입합시다. 어떻게 됩니까? A 더하기 1D죠. D. 됐습니까? 왜냐면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1이니까 1D. D. A 두 번째 등장하는 9은요? A9. 요것만 9 대입하세요. 몇 대요? A 플러스 8D.
그러면 그들의 합이 좌변이니까 등호의 좌변이요. 그러면 결과값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등장을 한 아홉 번째 등장을 더해보면은 문자끼리 더하면 동류항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2a 플러스 9d라고 덧셈할 수 있지. 순서를 바꿔서 더하면. 그러니까 왜냐면 문자끼리 덧셈. 이렇습니까? 그러면 얘가 25가 된다는 게 첫 번째 등호 관계식이에요. 따라오니? 그 다음 뭐하면 될까? 다음 관계식. 야! A5랑 A11이 만나면 40이 돼. 뭔 말이지? 등차 수열의 세계에서는 그냥 대입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5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A5는 단순 5를 대입하면 돼요. n에다가 5를 집어넣고 붙이세요. 그럼 A 플러스 4D니 A11거든요. A 플러스 10D니 10D. 그치? 그럼 지들끼리 더해서 나열하면 어떻게 돼? 2A 플러스 14D는 더해진 수인데 40이 된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문자 AD 두 개가 들어있는 문자 두 개짜리 등호 연결이에요. 연립방정식 문제를 볼 수가 있죠. 뭐 하면 될까? 니은자를 그리고 자 니은자 빼버립시다. 오케이? 그럼 빼면 어떻게 됩니까? 공차가 걸러져요. 여기다가 올려놓고 걸으면 공차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5D 나옵니까? 마이너스 15 나옵니까? 좋아요. 그럼 D는 몇인지 결정되는 거야. 3이었던 거예요. 공차 3짜리. 오케이? 첫 항은요? D에다가 3을 넣었으면 둘 중에 편제 대입하면 돼요. 그치? 이거 좀 알아야 돼. 3, 9, 27 넘기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니까 2A가 마이너스면 A는 마이너스 1인 거죠. 계산 실수하시면 안 되겠죠. 계산 좀 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 뭐 하면 돼? 우리의 집 주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은 항상 일반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열에서 일반항으로 들어가세요. 일반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일반항에다가 이제 방금 구해진 A랑 D를 모두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3의 n-1. 그러면 전개하고 붙이면 3n 마이너스 4가 나옵니까? an이. 그치? 그 다음 뭐 하면 돼? 원하는 것이야. A32. 와, 엄청 큰 성자네요. 32번째. 32번째니까 n에다가 32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32의 3배 96 빼기 4 92. 얘들아 계산해야 할게요. 90이 나오시나요? 수열은 할만하다가 내가 계속 말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식을 만들면 되니까요. 일반항 식을 외우고 좋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나머지도 쭉 집에서 읽고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 볼까요? 얘들아 유형 3번도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바로 뭐죠? 11번의 예시. 바로 이렇게 부를게. 특정한 항의 정보를 줬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항 문식 써서 AD라고 나타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인데 등차 수열의 정보가 딱 두 개 주어져 있니? 첫 번째 뭐래? 제4항이 41에. 얘들아 제4항이 41이라는 걸 기호로 적으면 어떻게 돼? 기호로. A4.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도 기호로 적으면 어떻게 돼? 제9항이라는 걸 문자 A로 적고 9 적으면 돼. A. 오케이? 며칠인데? 17. 1대야. 등차 수열이고 이거 뭔데? 공차랑 적탕을 구하면 돼. 오케이? 그럼 얘들아 일단 이거 일반항을 작성해서 부분 대입하자. 부분 대입. 자, 일반항 적읍시다. 자, A에는 이거 몇 번 쓸지 모르겠어요. 아니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오케이? 그 다음 뭐 하면 됩니까? 일단 전개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대입하자. 4일 때 40이 연장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4를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3D라고 적으면 될까? 옳지.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등장한 항 번호. 항의 번호를 보세요. 항의 번호. 언제? 그럼 9를 보면요. A9는 9 대입하면 되니까 A 플러스 8D일까? 그치? 그게 17. 그 다음 뭐 하면 돼? 문자 두 개고 식 두 개니까 연립하면 돼요. 양변을 빼면 될까요? 대부분 숫자가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몇 나오죠? 정수가 대부분 나올 거예요. 자, 마이너스 5D는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5. 그치? 그럼 공차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누기 마이너스 하면 D는 마이너스에 5가 발생합니다.
괜찮습니까? 따라오니? 계산이 느려서 그런 거지 얘들아. 그럼 D가 마이너스 5면 그 옆에 친구 A까지 구하면 D랑 A를 보면 돼. 그럼 여기 뒤에다가 마이너스 1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5고 오른쪽 넘기면은 플러스 15고 그럼 A는 몇 나와요? 57인가 크게 나오죠? 괜찮아요. 풀지 마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AD를 믿고 일반항으로 되돌아가자. 자 일반항으로 되돌아갈게 여기. 자 그럼 되돌아가면은 여기다가 대입하면 A에는 A 더하기 N-1D인데 57 더하기 N-1D 마5야. 그럼 전달하고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n 플러스 60인가 나오나요? 오케이? 빠르니? 계산적 문제구나 보니까. 어떻게 되겠죠? 계산은 내가 그냥 멈춰줄 수 없어. 빨리 너네 나 따라가야 돼. 자 이렇게 줄 수 있지. 자 근데 그럼 일반항을 찾았는데 뭐를 구하시오니? 이거 한글이야. 너희 국어 잘하잖아. 나보다 잘하잖아 국어는.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수. 항의 번호는 몇일까요? 항 번호. 처음으로 얘가 음수가 될 때가 언제일까? 십사. 13이요? 잘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음수가 되는 항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되겠지. 첫 번째, 일단 음수 말고 0이 되는 상상의 수를 그려봅시다. 0이 된다. 그럼 0이 되는 수는 n은 몇 나와요? 나누기 5하면 n은 5분의 62. 이거 가분수꼴로 적으면 대분수로 적으면 10과 5분의 12와 5분의 2죠. 아니면 나눗셈 하세요. 그래서 나눗셈 하면은 12점 몇 나와? 소수점으로 쓰면 소수점 12.4 나오지. 12.3일 때 0을 발생시키는 거니까 12.4의 근처만 그럼 되겠죠. 12.4의 근처요. 내림과 올림이요. 그럼 12번째랑 13번째에서 갑자기 경계가 생긴 거지. 12.4니까. 근데 우리는 최초의 양수에서 출발했잖아. 왜냐면 57이었잖아 첫 항이. 그러면 57, 52 이렇게 내려가다가 음수가 되는 최초의 수는 13번째겠죠. 이해됐어? 따라서 답이 13입니다. 정답은 13번째 항. 2번 체크하시고요. 오케이? 일반항을 작성한 후에 음수가 되는 곳은 0이 되는 곳을 먼저 구하고 근처를 찾아본다. 13번째랑 12번째. 이해 안 됐나? 됐죠? 아래 문제들도 집에서 충분히 읽고 해보시면 수열은 그래도 많이 풀릴 거예요. 잘 풀릴 겁니다. 자, 유형 4번부터 조금씩 고민해야 됩니다. 유형 4번 가보자. 자, 유형 4번은 위에 박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한글 읽으세요. 두 수 사이에, 두 개의 숫자 사이에 적당한 문자를 집어넣어서 등차 수열이 되게 할 때. 자, 두 개의 숫자 사이에 문자를 집어넣어 전체를 등차 수열이 되도록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할게요. 이루도록 할 때라고 유형을 일단 적을 거예요. 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이거 여러 가지 풀이법으로 소개하거든요. 자, 저는 여러 가지 풀이법을 소개했고 그 여러 가지 풀이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 보자. 자, 대표 문제 볼게요. 맨 밑줄에 뭐라 써있어? 처음 수가 몇이야? 4와 109야. 자, 4와 109야? 근데 여기다가 얘는 그냥 두 개 숫자야. 근데 여기다가 사이에 촘촘하게 숫자를 집어넣을 거야. A1, A2, A3 언젠가 A14이 될 때. 그치? 근데 얘가 뭐가 되게 희망해? 쉼표를 기준으로 전체를 바라봤을 때 등차 수열을 되게 하고 싶다가 문제의 질문이야. 괜찮습니까? 오케이? 가봅시다. 자, 첫 번째 풀인 이겁니다. 이거 등차 수열이 되게 할 때 A6를 구하는 거거든요.
보이니? 자, 얘가 등차 수열이 된다고 치자. 다시 등차 수열이 된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일단은 처음과 A1과 A2의 간격을 화살표로 적으면서 플러스 D라고 적을게요. 그냥 모르는 일정한 수 더하기 D라고 적을게요. 따라오고 있니?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것도 일정해지겠자면서 더하기 D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화살표로 적으면 얘들아 화살표 적고 있니? 자, 더하기 D, 더하기 D가 진행됐을 때가 등차 수열이에요. 자, 근데 여기부터 끝까지가 등차수 되는 거니까 여기도 공차가 더해져야 되겠죠? 넣은 거니까 사이사이 넣은 거니까 여기도 등차수 된다. 여기도 플러스 D라고 유지하면 될까요? 일정 DDD. 오케이? 자, 그리고 점점점하고 마지막도 공차를 더한다. 그럼 얘도 공차가 더해져서 109가 되게 해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의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일정하게 더해지는 수가 된다고 치면 처음에서 끝으로 점프하면 공차가 몇 번 더해진 걸까요? 다시 사이사이 D 된다고 치면 처음 수랑 끝 수는 공차가 몇 번 더해진 겁니까? 한 개야, 두 개야, 세 개야, 네 개야, 10개야, 5개야, 뭐 몇 개야? 천장에 보세요. 한 개부터 14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몇 개의 간격이 있는 건가요? 손으로 세고 있네요. 몇 개죠? 우리 플러스 는 간격은 몇 개예요? 다들 지금 머리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요. 간격이 몇 개요? 민지야. 틀려도 되니까 찍으세요. 14개일까, 13개일까, 15개일까, 16개일까, 20개일까? 14개. 14개 그대로? 아, 뒤에 거 그대로? 네. 너무한다. 너무 단순한 생각 아닙니까? 몇 개죠? 16개요? 아니, 15개. 머리가 뜨거워집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안 배웠나요? 보자. 자, 내가 A, B, C를 넣을게. 자, 보세요. 자, A, B, C, D니까 각각의 개수를 모두 세면 몇 개죠? 이건 4개짜리죠? 일단 문자의 개수는 4개예요. 오케이? 근데 그 사이사이 몇 개예요? 4개지만 3개. 이건 얘들아 그냥 셈의 원리야. 근데 셈다의 원리가 사이사이는 전체 개수의 1 줄어든다는 건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전체에 비해서 한 개 적게 나온다는 건 많이 본 경험 아니야? 사이사이는 3개지. 오케이? 그럼 얘들아 이 전체는 몇 개야? 아니 전체 개수를 먼저 세세요. 그 다음 1 빼면 돼요. 14개. 이게 왜 14개야? 아, 전 13개. 아니 여기가 14개인 거죠. 1, 2, 3, 4 정직하게 증가하니까 하나, 둘, 서리 14개. 그럼 여기까지 몇 개예요? 16. 16개인 거죠. 양끝 연장이니까 14개에 2개 넣은 거. 오케이? 그럼 16개가 전체가 있으니까 1 줄이면 15개가 간격이. 오케이? 15개입니다. 자, 그럼 끝났어. 뭐 하면 돼?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그러면 처음과 끝에 간격을 D가 몇 개일까로 세면은 얘는 15D겠죠. 공차가 15번 누적이 된 거예요. 근데 누적이 된 건데 결과물끼리의 차이는 몇이야? 얘들아, 결과물끼리의 차이 109에서 4를 빼면 몇 나와요? 간격 109 빼기 4 105잖아요. 숫자 너무 예쁘잖아요. 15D가 몇 개인 거예요? D 하나당 몇 가져갑니까? D 하나당 가져가는 수. 이거 나와 떨어져요. 대부분 이런 문제는 나와 떨어지는 거는 나와 떨어지지 않는 나쁜 문제. 7. 오케이? 그래서 공차를 찾았죠. 오케이? 그 다음 뭐 하면 돼? 공차가 7이니까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면 돼. 그림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여기는 그냥 초기값 4였던 거고 A1은 11. 공차 7 올리면 돼요. 그럼 여기는 11로 취급하면 되죠. 4 더하기 7이니까 11이지? 따라오고 있지? 11. 그 다음도 뭐 18 하면 되겠지? 근데 우리는 구하라는 게 뭐야? 일일이 나열을 하지 말고 그냥 점프하자. 점프. A6 구하러 하지 않았어? 그럼 A6니까 뭐 하면 돼? 물론 6번째는 뭐가 달만 하거든? 근데 A는 부읍시다. 일반항 공식 A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반항 공식 쓸 때 주의할 게 뭐야? 첫 항과 공차를 잘 찾아야 돼. 지금은 이 A의 첫 항은 몇이야? 11. 4가 아니라 11인 거지, 그치?
4가 아니라 11부터 초기값이니까 a 더하기 n-1d잖아. 근데 공차각과 7로 보여놨으니까 그럼 10 전개하면 어떻게 돼? 7n 빼기 7 플러스 10이니까 암산해봐. 7n 플러스 4 나올 거야.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일반항에다가 원하는 수를 대입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42 더하기 4니까 46 나오겠지. 자, 근데 이거는 일단 정석적 풀이에요. 쌤이 이게 풀어준 게 정석 풀이거든요. 이해됐어요? 어떻게 했는데? 처음 보였어? 숫자 사이사이에 화살표를 적어. B, D, B 더해지겠지 않는 거. 근데 처음과 끝에 개수 몇 개인지, 사이 간격 몇 개인지를 보면은 일단 14개라는 걸 믿고 양 끝에 한 개 더 적혀 있으니까 총 2개 늘어나서 16개인 게 맞고 그거 1뺀수 15개겠지 하면서 15D가 뺀 수랑 같다. 105. 난 10을 정리한 거잖아. 그치? 근데 나는 너에게 푸는 것도 불안해. 틀릴 것 같아. 그래서 다른 방법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뭘까요? 여러분들 믿습니다. 이 정도의 두뇌는 있을 거 생각할게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수업입니다. 수업이에요. 자, 얘들아, 그냥 이렇게 합시다. 요거 얘들을 아우르는 식을 그냥 AN이라고 적을게요. 좋습니까? AN은 A 플러스 N-1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 뭐 하시면 되냐면 이거예요. 이 안의 수열을 연장하면 돼요. 자, 연장하면 돼. 익스텐션, 연장. 얘 그냥 넘버링 하면 돼요. A 제로로 인정하면 돼요. 그냥 0번째를 인정하면 돼요. 아니 그냥 AN이라 두고 0번째를 인정해버려요. 0번째라고 할게요. 0번째. 얘는요. 109도 연장해버려요. A 15, A15. 아니 15번째. 왜냐면 14에 나오면 10번째를 이미 되거든요. 그 다음 뭐 하면 됩니까? 두 번 대입하면 돼요. A0가 사니까 얘들 0 대입하면 돼요. 돼요. 연장해도 돼요. 수열은 어차피 안쪽만 자연수가 대입하지 않더라도 잘 되거든요. 그럼 N에 0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보자. A0는 그냥 N에다 0 대입하면은 A 더하기 1D니까 그건데 실제로 적혀있는 건 4니까 4라고 가져오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109를 15번째로 연장하면 돼요. A15. 그럼 A15는 여기다 15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일반항 자리에 15 대입하면은 A15는 여기다 15 대입하면은 A 플러스 14D 나오니? 오케이? 그게 몇이야? 109. 그냥 뭐 하면 돼요? AD 이것도 연립하면 돼. 그럼 서로 빼면 뭐가 나와? 서로 빼봐. 그럼 우리 아까 원어도 나온다 얘들아. 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5D 나오죠. 마이너스 15D가 나와요. 얘를 빼면 마이너스 109 나오고. 똑같은 걸로 풀 수 있다는 거야. 네. 그 다음 뭐 하면 돼? 서탄과 공차 구했으니까 다시 일반항으로 제조한 다음에 원하는 수 대입하면 돼. 그러니까 결국 뭐다? 쌤의 풀이는 이거다. 그냥 연장 맞춥시다. 0번째를 인정하면 편리하다. 네. 오케이? 어렵진 않죠. 근데 뭐 둘 다 아시면 좋고요. 쌤 저는 연장을 하기 싫은데요? 그냥 이거 DDD 둔 다음에 D 16개 1 빼면 15개니까 15D가 이겁니다. 이거 차이를 구한 겁니다. 첫 번째 풀이도 괜찮고 두 번째는 그냥 수열을 일반항 작성 후에 0을 대입해도 문제가 없구나. 오케이? 0번째라는 걸 믿읍시다. 비슷하게 얘들아 16번과 17번, 18번, 17번까지는 비슷하게 푸시면 됩니다. 시간이 몇 분 남았죠? 이거 생각보다 타이트할 것 같은데 등차수를 합사하려고 했는데 얘들아 유형 5번은 뭐예요? 제목이 바뀌었어? 등차 수열의 고유 성질이라고 부를게. 등차 수열의 고유한 성질, 등차 중앙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자, 등차 중앙 뭐였죠? 등차 수열의 일부분 3개. 수열의 일부분 3개를 묶었을 때 가운데 항의 2배는 반드시 양 끝의 합이랑 같다. 반드시거든요. 등차 수열일 땐 반드시 된다. 이거 알려져 있죠? 알려져 있어? 증명 없이 받아들이면 돼. 자, 문제로 적용해봅시다. 너무 이지하거든요. 얘들아 18번이야. 자, 뭐라 돼 있니? 쉼표를 기준으로 총 3개 있니? 하나, 둘, 셋. 쉼표에서 끊으면 슬롯을 끊어. 3개 있지. 어떻게 돼 있는데? 끊어! 쉼표 뒷부분. 그 다음은 A제곱 마이너스 2 끊어. 세 번째 거. 16. 그럼 이 3개의 수가 뭘 이룬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대요. 이룸 A가 몇이게?
자, 그럼 쌤이 아까 뭐라 했었어? 등차 중앙은 언제 쓴다? 등차 수열을 판별할 때 쓰는 거라고. 얘 등차 수열 맞네. 아니네 할 때 쓰는 게 등차 중앙이에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문제에서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판별하면 돼요. 등차 수열 되는 기준. 바로 뭐였어?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끝의 합과 무조건 같아야 돼요. 해봅시다. 그럼 등차 중앙 저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사람들은 등차 중앙을 쓴다는 거예요. 등식. 가운데 2배 빨리 하세요. 2배. 얘가 2배 된 순이 누구랑 비교해야 돼? 양 끝에 놓인 수의 합이요. 그럼 2a 플러스 16이라고 옮기면 될까? 등차 수열은 이 상식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2차 감노식이죠. 2차 감노식이요? 2차 감노식. 왼쪽으로 이해할까요? 몇이지? 해보자. 아니라 몇인지는 모르겠어. 이해해보자. 왼쪽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까? 제로. 나누기가 되죠. 짝수니까. 그럼 이거 나누면 어떻게 돼요? 너무 쉽다, 그치? 이거 인수분해 될까요? 되겠죠. 그럼 A의 가능성은 이거 인수분해 해봐. 4거나 마이너스 2라는 두 분 나오니? 위기가 나오니. 오케이. 근데 문제가 뭐 양식으로 써있나요? 모든 되는 수 A의 실수 A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두 개를 더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외치겠어요? 2 하시면 되겠죠. 이해됐니? 근데 얘들아 문제를 풀고 그냥 넘어가지 말자. 얘들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대입해보세요. 다시 한번 실제로 되는지 확인해봐. 얘들아 실제 되는지. A가 4라고 치면은 대입하면은 등차 수열이 될까요? 해봐. 4 넣어보세요. 4. 첫 번째 가능성 4 넣어보자. 몇 대? 빨리 8 쉼표 4 넣어봐. 16에 빼기 4야. 빨리 16. 4 넣어보세요. 5 잘 되다가 마지막 될까요? 16이니까 등차 수열 맞아. 4칸씩 증가해. 진짜로 됐는지 또 알 수 있다. 오케이? 마이너스도 한번 궁금하신 분들 넣어보세요. 집어넣고 붙이면 등차 수열이 돼요. 등차 중앙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말투가 써있으면 무조건 쓰는 공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넘어갑시다. 일반항을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A를 쓸 필요 없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유형 6번이 이제 등차 수열 일반항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유형 6번의 저 패턴은 거의 뒤에 시체. 자, 얘들아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유형 6번은 뭐냐면 오케이. 자, 이렇게 말할게. 얘들아 등차 수열을 이루게 하는 세수의 문자 설정이라고 쌤은 표현할게요. 문자 설정하는 법이 있어요. 쌤, 등차 수열은 일반항 AN 그것만 쓰다 보면은 문제가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뭐 할 거냐면 얘들아,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숫자가 있어 라는 말이 적혀져 있으면 그때는 반드시 뭐 하자? 안 돼, 얘들아 도와줘. 등차 수열 인쇄수를 가지는 세 개의 수를 가지는 문자 설정. 이건 아마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어요. 뭐죠? 이거예요. 가운데를 먼저 A로 잡고 빼기 B 플러스 D. 자, 이거는 그냥 모르셔야 돼요. 등차 수열 이분은 세 개의 수를 문자 2개로 잡을 수 있어요. A, D를 이용하면 가운데를 먼저 A로 잡고 빼기 D 플러스 D. 그러면 오른쪽 방향으로 커지고 있어서 등차 수열 맞습니다. 오케이? 가운데를 A로 잡고 양 옆을 빼기 D와 플러스 D로 붙인 수로 두면은 식 작성하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패턴이에요. 오케이? 가운데를 A로 준다, D를 빼고 더한다. 양옆에 있으면 등차수를 맞아요. 오케이? 근데 얘들아 이거 4개짜리도 있으니까 4개도 한 번에 외울까? 등차 수열을 이루는 4개의 숫자는 문자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 4개면서 등차가 돼요. 그거는 이건 3개짜리고요. 4개짜리도 아셔야 됩니다. 참고로 5개짜리도 있어요. 4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4개는 빈칸 설정하면 얘들아 빈칸이야? 빈칸 설정? 근데 이거는 가운데랑 개념이 없죠. 왜냐면 이렇게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얘는
가운데의 근처를 하나를 a 빼기 d, 하나를 a 플러스 d라고 적는 게 편리해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서 저쪽 넘어갈 때 2d를 더하면 플러스 2t가 되니까 가능성이 있죠. 근처에서 되게. 여기는 뭐 하면 돼요? 뒤로 가는 거니까,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는 a-3d, 여기는 a 플러스 3d. 이런 식으로 마치 홀수 느낌처럼 적으시면 돼요. 13579처럼. 성현아, 이해 되니? 네. 등차 수열을 이루는 내수는 문자를 처리할 때 이렇게 4개를 잡고 관계식으로 놓으면 계산이 편리하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혹시 얘들아 5개는 어떻게 하면 될까? 등차 수열 이루는 다소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다소수. 얘들아 나중을 위해서 지금 미래놓자 다소수. 물론 요즘 안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5개를 만들고 있어요. 자, 다소수. 바로 뭐죠? 가운데를 A로 잡고 DD 빼면 돼요. A-D, A-2D. 다음은 오른쪽 방향은 A 플러스 D, A 플러스 D로 이렇게 5개에서 설정하면은 등차 수열 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오케이. 일단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는구나. 일단 먼저 외우셔야 돼요. 가운데를 잡고 플러스 D, 마이너스 D와 플러스 D로 설정하는 거예요. 살짝 이게 4개짜리는 짝수기라서 좀 귀찮긴 한데 대칭적으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근데 지금은 3개짜리만 해보자. 대표 문제. 저 뭐라고 돼 있니? 23번.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언급되어 있죠. 몇인지는 몰라. A, B, C, D 하지 마세요. 자, 세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래? 등차 수열이 되는 세 개의 수가 첫 번째 관계원이 합이 24가 되고 그리고 제곱의 합이 좀 크죠? 200일 때 세수의 곱을 구하라. 그렇습니까? 힘들어요? 아니요. 좋아요.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합했더니 어쩌고 제곱했더니 어쩌고라는 말투가 적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다고 치면은 바로 뭐 하자? 구체적으로 문자 설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옆에다가 나열하듯이, 나열하듯이 MRT, A, 애플 D라고 이렇게 설정 먼저 하는 겁니다. 오케이? 문자로 잡자. A-D, A 플러스 D.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문자가 잘 설정됐으니까 주어진 관계식도 순서대로 두 개 적으면 돼요. 순서대로. 자,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예요? 첫 번째, 합쳐봤더니 24예요. 뭐라고? 합쳐봤더니 24가 되고요. 근데 이 세 개의 문자를 진짜로 더한다는 게 부드럽게 더하면 뭐지 하면서 자, 한번 7 적어보자. A-D 가운데 마지막 더하면 3개를 더한 건데 24가 된다를 씩 적으면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뭐죠? 관계를 올려놓고 정리해보면 D가 사라지죠. 다시 어쩌다 보니까 D가 사라지는 거 보여? 여기 마이너스 D랑 플러스 D를 순서 바꿔서 더하면 날라가는 0이니까 뭐가 돼요? 가운데 항에 3배가 나오죠. 3A인 거 보여요? 3A. 관계가 진다니까? 더해봤더니 수가 된다. 근데 이 식은 이 등차수열이 생긴 데는 더하면 이뻐져요. 그래서 3A가 24니까 문자 하나 결정된다. A는 몇이야? 무조건 8. 한 문자 끝이야. 자, 이제 두 번째 문자로 가자. D를. 자, 그다음 다음 정보는 뭡니까? 제곱의 합이 200꼴이래. 200꼴이야. 근데 얘들아, 제곱의 합의 정의가 뭐죠? 제곱의 합의 약속이 뭐예요? 여러분들 보고 있나요? 자, 이거는 그냥 배경지식이니까 그냥 할게요. 요즘 알고 있긴 한데. 자, 네모, 세모, 별이 있어요. 이거에 자, 두 가지 걸 말해볼게요. 첫 번째, 제곱의 합이야. 남은 합의 제곱이야. 이거 다른 거야, 그럼? 제곱의 합하시오랑 합의 제곱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이거 차이 알아야 돼요. 제곱의 합의 뜻이 뭐죠?
근데 앞에서부터요. 수학은 앞서부터입니다. 제곱을 먼저 하고 합치한 소리예요. 자, 뜯어서 읽으세요. 제곱하고 합치한 소리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걸 문자로 번역하면 제곱의 합은 각각을 바라보면서 제곱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제곱을 먼저 하시고 즉 제곱하고 합 연결하는 게 이걸 같은 말이에요. 제곱이 먼저인 거지. 이해됐어? 얘는 뭐예요? 합의 제곱 뭡니까? 합을 먼저 하고. 근데 이거는 그냥 말이 그냥 써있어요. 합의 제곱이에요. 합을 먼저 하는 소리니까 보이는 수를 합친 거. 즉 더하고 나서 전체 제곱하는 소리죠? 이거 차이 좀 아셔야 됩니다. 다른 수예요. 합의 제곱이냐 제곱의 합이냐. 당연히 앞에서부터 하면 돼요. 제곱을 붙이고 합을 마지막에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해봅시다. 얘들아 지금은 제곱의 합이니까 뭐 하는 소리야? 세 문자를 바라보면서야. 빈칸. 제곱을 먼저 당하는 거예요. 먼저니까.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제곱의 합을 문자로 적으면 앞에서부터 a 빼기 d라는 전체수의 제곱 더하기. 이해되지? 제곱의 합이니까 앞에 걸 제곱. 그럼 얘는 그냥 제곱 A지 뭐이죠? 이해되니? 제곱의 합이 뭐죠? 그럼 얘도 제곱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럼 A 플러스 B의 제곱일까? 그러면 제곱한 거 더하기 제곱이 된다 합치면 200골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관계식은 옮기면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 다음 뭐 하면 돼? 얘를 간결하게 답이 나와요. 간결히 해보자.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는 게 있죠? 좋아요. 자 근데 참고로 이미 전 단계에서 A를 8로 구해놨는데 문자를 줄이기 위해서 미리 8 미봅시다. 자 미리 8이야? 미리 8 A는 8이고 전 단계에서 무슨 됐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완전 제곱식이죠. 다시 완전 제곱식이죠. 빨리. 알았어, 빨리 가서 64 빼기 곱하고의 2배 16D 뒤에 거의 제곱 D제곱 8의 제곱은 64. 이거 완전 제곱식 64 곱하고의 2배 16D 뒤에 거의 제곱 이 205이 된다라고 식을 정리할 수 있어. 근데 날아가는 게 있지. 마이너스 16D랑 플러스 16D가 동류항이면서 부호가 달라요. 꺼져. 그냥 붙이면 64니까 3배 하면은 알겠지? 192. 다음은 D제곱 약 끝에 2이 있으니까 2D제곱 맞니? 이게 200이 돼야 돼. 그럼 이거는 간단한 식이잖아. 이거 넘기면 빼기 190이니까 8이 돼야 돼. 그럼 이 D제곱이 8이려면 D제곱은 4겠지? D제곱은 4라는 관계가 나오지. 그럼 제곱이 4인 수는 플러스 이거나 마이너스 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해. 근데 플러스 2로 잡든 마이너스 2로 잡든 답은 똑같아요. 왜죠? 구하라는 게 뭐니까? 세 숫자의 각각이 아니라 곱을 물어봤으니까. 각각이 아니라 세 숫자의 상호작용 곱을 물어봤잖아. 근데 얘들아 만약에 지금은 A를 8로 잡고 해보자. A는 8이야. 근데 여기 D를 양수 2로 잡으면 8에서 2 부족한 수니까 6되고 8에서 2 하면 10되니까 이런 수율이 있던 거야. 5R 또는이야. 가운데가 8이고 D를 마이너스 2로 잡으면 마이 1하고 마이 1 보면 이때는 뒤집혀서 써지겠죠. 18, 6. 이거 끝나네. 18, 6. 이렇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거든 간에 저거든 간에 세수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대칭이 있으니까 곱하면 6, 8, 48에 10개니까 380. 이것도 언젠가 180 되니까 결국 바로 똑같이 나온다. 오케이? 세수를 등차 수열로 하는 문자 설정은 A-B, A 플러스로 준다.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공식 아십니까? 왜 전례들이 하십니까? 가우스 합공식 알아요? 사실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합공식을 증명했습니다. 바로 뭐였죠? 얼마나 할게요? 크게 안 하니까 말로만 할게요. 진짜 나 분들이 일어났어. 오케이? 천천히 해라. 아니 왜냐면 월수반인데 수요일부터 이제 월요일까지의 이 통동만 너 할 게 없잖아요. 등차 수열 합공식은 읽고 도전해보세요. A 플러스 L을 라스트 텀을 L을 A 플러스 L에 2분의 N을 곱하면 합쳐진 결과가 나온다는 게 등차 수열의 총합 공식인데
일단 유형 6번까지는 필수로 하시고 뒷부분은 시간적 여유가 되신 분들은 추가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마무리하는 게 뭐죠? 일단 첫 번째, 지금 제가 일단 억지로 수열로 넘어오긴 했어요. 근데 쌤 제가 알아요. 여러분 그래도 보면은 아직 삼각함수 활용도 다 안 풀려 있거나 삼각 방부등식도 안 풀려 있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쌤비 수준도. 그래서 한 주 동안에 얘들아, 쌤이 뭐라 했었냐면 쌤비가 어려우면은 RPB라도 풀어라. 베이직스 풀어라. 괜찮으니까 어쨌든 제발 수요일까지의 수요일 초범까지 오늘 배운 데까지는 한 주 동안 밀리지 않게끔 질문하면서 오답해서 가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어? 네. 자주